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데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피더가. 아이, 빠더. 빠더. 안녕하세요. 예, 기업은 잘 몰라도 개그는 잘 아는 MC 이상주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예,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이제 상반기 채용이 대부분 마무리됐을 텐데 늘 씩씩한 세미 씨는 본인만의 뭐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혼자 일기를 쓰면서 복기를 해봐요. 일기를 써요? 저 일기 매일 써요. 매일 써요? 네, 매일 써요. 언제부터 매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어렸을 때 한 번도 안 쓰던 걸? 예. 새해 목표거든요. 초중고 때는 안 썼어요? 그때는 뭐 쓰다 안 쓰다 이러다가 항상 작심삼일이 돼서 예. 쓰다 안 쓰다 하다가 이제는 좀 한 달째 꾸준히 쓰고 있어요. 한 달째 꾸준히.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본인만의 이렇게 극복을 한다? 네. 그럼 옛날에 썼던 일기를 다시 봅니까? 다시는 안 봐요. 다시 봐야지 뭐 이렇게 극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봐가지고 내가 이때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래야지 그냥 쓰기만 해도 극복이 되나요? 왜냐면 같이 좀 공유를 하려고 네네네. 쓰기만 하는 것으로 극복이 돼요? 예. 네. 쓰면서 제가 어떤 점을 잘못을 했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요. 글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정리가 확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패가 극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 안 하고 이제 직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선생님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너무 좌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단기간 내에 극복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실패했다고 해서 뭐 바로 뭐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뭐 다소 뭐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허비하면서 본인이 이제 느꼈을 때, 이제는 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는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근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건 실패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서 다음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김지훈, 학력은 영어권 해외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나이는 31, 지원 기업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자동차, IT, 서비스 분야, 재경 직무.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은 2.7, 삼성그룹 계열사 해외지사 인턴 3개월, 사원 1년 5개월, 외국 영주권 준비 경험, 토플 100점대래요.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고요. 현재 AICPA 공부 중이라고 합니다. 고민은 해외에서 졸업 직장 생활하다 코로나19로 귀국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나름 좋은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국내에서도 쉽게 취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더군요. 자신감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서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올 상반기 현대자동차에 지원한 우리 김지훈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유학생으로 전공자이고 또 관련된 인턴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잘 안 되는구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상황이라는 게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렵겠지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은 더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지원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로 지원하는 이 재경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률이 보통 한 200대 1 정도 되는데 허수 지원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인사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500대 1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400명 정도는 사람이 좋아요 하고 그냥 지원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재경 쪽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이거나 아니면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경력이 있거나 철저하게 준비된 지원자들이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사의 난이도가 사실은 뭐 상당히 가장 어려운 직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한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지훈 학생은 해외 근무 경험이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경력과 신입 중에 어떤 걸로 좀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동시에 지원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력으로 지원하기에는 애매하고 이 경력 자체가 그리고 신입으로 지원할 때는 최근에는 이렇게 업무 경력 1, 2년 정도를 갖고 있는 중고 신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신입도 지원하지만 일단은 이제 헤드헌팅 공고나 본인의 이제 경력 기술서를 이렇게 포탈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그 좀 경력도 좀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해외에 있다가 코로나로 갑자기 한국에 귀국했을 때 어떻게 하면 경력이나 경험을 잘 녹여서 취업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 일단 이제 분야마다 직무가 다 다른 게 저희 학생들 중에는 그 해외에서 이제 승무원, 그러니까 외국 항공사의 승무원을 하다가 이제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휴직이라고는 하는데 다시 돌아가기 이미 어려운 이제 그런 퇴사 상태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는 게 결국 서비스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분야인데 국내도 이제 그런 분야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산업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산업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 경험들이 국내에서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이 부분을 답답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해외에서 했던 업무와 국내에서 했던 업무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 차이점을 좀 구분하시고 본인이 해외에서 했기 때문에 무조건 국내 업무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명확하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좀 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왜 지원해서 지원 직무에 특히 더 도움이 되는지 정교하게 좀 어필하시는 작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취준생 통신원이죠. 예, 샘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현대자동차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세계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대차 그룹 주요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반면 자동차 반도체 공급 문제가 발생해서 몇몇 공장은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데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쌤? 네, 일단은 그 전후방 산업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해당 산업만 보는 것은 시야 자체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굉장히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품들의 수급 현황이라든지 부품의 특징을 이해했을 때 내가 지원하는 완성차 업계의 업무들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차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금융과 좀 연결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리스라든지 뭐 이런 캐피털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완성차를 또 구매하는 것처럼 이 앞뒤로 연관되는 산업에 대한 밸류 체인을 폭넓게 이해하면서 자기 업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큰 틀의 어떠한 방향성들을 이해하시면서 뭐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포부에 잘 연결하시는 게 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질문은요. 기계공학과 졸업 예정인 친구의 질문인데요. 차량평가 직무 쪽으로 지원하려면 석사 과정이 필수인지 학사보다 비중이 더 높은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일단은 이 체력 평가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직무 분야가 좀 나뉘긴 하는데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또 전문성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업무 자체가 상당한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석사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또 석사만 뽑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채용 공고상에서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대 조건들에 대한 부분들 충족을 했다라고 한다면 학사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석사가 좀 유리할 때가 많이 있긴 해요. 다만 이건 채용 공고의 그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력을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내부 관계자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학사인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다만 직무 관련된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준비된 강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줘야 되는 직무라는 것은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해봤고요. 예,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4번입니다.
향후 재경본부 일원으로서의 포부를 기술하시오입니다. 샘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내가 현재 어떤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맞습니까? 네, 일단은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로얄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 후에 우리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랑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지원자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상준 씨가 이 다스베이더에서 갖고 있는 어떤 포부가 있다. 네. 근데 뭐 어느 프로그램에도 가나 얘기할 수 있는 뭐 열심히 할 거다. 난 MC이기 때문에 뭐 잘하겠다. 네. 이런 얘기만 하면 이거는 사실 로얄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다스베이더의 어떤 구성의 특징, 방향성, 그 다음에 시청자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독님의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거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 갖고 오셨잖아요. 저는 여기 왔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 건물을 내가 사야겠다. 이 이거는- 연합뉴스 건물을 내가 사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제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이런 건 아니고요. 개인의 예를 들어서 강민혁이가 인사 전문가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받아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싶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표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 예, 그러니까 다스베이더가 진짜 막 시청률 대박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어차피 그건 따라가요. 맞죠. 그러니까 본인 목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팀의 조직의 목표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첨삭을 해볼 텐데요. 예, 총 2개의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실까요? 네, 회계 전문가로 시작하여 만능 행정가로 완성되다. 일단은 목표 자체가 개인 목표거든요. 일단은 좀 평범한 것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조직의 관점으로 썼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왜 이 지원자가 더 조직 관점으로 써야 될까?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유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예. 유학생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할 것이다. 한국의 조직 정서가 굉장히 약할 것이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포부 자체도 이렇게 개인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버리면 면접 때 분명히 많은 챌린지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지금 전혀 본인이 뭘 어필해야 되는지를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 또한 입사 후 2년차부터는 AICPA 공부를 시작해서 2년의 자격증 업무 역량을 향상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자격증을 공부한다라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목표, 업무 역량을 향상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AICPA를 공부하겠다라고 돼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 그냥 공부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건 무슨 학생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무리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겸손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공부만 하겠다라고 하는 지원자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 저 중요한 건 이 내용은 지금 느낌이 그냥 모든 기업에 다 갖다 붙인 내용 같아요. 로얄티라고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 자소서는 이쯤에서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훈 학생,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거는요, 우리 지훈 학생이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이거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 문단을 첨삭해 봤는데 입사 후 계획을 1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실현 여부를 떠나서 막연하게 큰 포부보단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보통 이제 3년, 5년, 10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3년은 이제 사원 나부랭이, 5년은 이제 뭐 대리니까 그래도 일 좀 할 때죠. 네. 그 다음에 10년 되면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돼.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단위로 이거 끊으면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현직자도 뭐 올해 하는 거랑 내년에 하는 거 뭐 뭔지 잘 모르거든. 여기 있는 분들 내년에 뭐 할지 지금 잘 모르시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세분하게 쪼갠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사원급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급 약간 이렇게 구분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샘 씨는 또 궁금한 점이 없나요?
저는 쭉 보면서 AI CPA가 뭐고 그리고 입사 전에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이건 일단은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에 있는 뭐 회계사 자격증보다는 조금 덜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미국 거 하면 굉장히 더 인정받는 거 아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실제 난이도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회계사 관련 자격증 우리가 CPA를 더 쳐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국제회계법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들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서 가산점을 주거든요. 미리 따지면 가산점 요소가 있어요. 그럼 첫 문단에서 이것만 고쳐도 합격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겠다 싶은 문단이 있을까요? 회사에 처음 입사하여 주어진 업무를 능숙히 수행하는 자. 주어진 업무를 능숙히 수행하겠다? 반반이거든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나름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것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부분도 좀 들어갔는데 현대자동차의 어떠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무회계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조직 관점을 썼구나. 그 느낌을 명확하게 팍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소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 말고 이제 조직 관점으로. 예. 되셨나요? 세미 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 건 좀 어려운데요. 회계 전문가로 거듭나 현대자동차의 탄탄한 재무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오케이. 네. 저는 현대자동차가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최고의 행정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좋아요, 둘 다. 예. 둘 다 뭐 어쨌든 현대자동차의 목표를 감안해서 내가 직무 분야에 이런 전문가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뉘앙스상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의 목표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뭐 예를 들면은 3년 내 뭐 800만 대 판매 달성의 든든한 재무 전문가.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렇게 해서 딱 봤을 때 이 친구 우리 회사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주면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조직 관점의 이 소제목이 아니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또 첨삭을 해주실까요? 네. 관리자 직급에 오른 이후에는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은 앞에서도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관리자까지 갔는데도 또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앞에서는 업무적인 걸 얘기한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업무 외적인 부분을 보겠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알겠는데 업무에 숙달된 회계 전문가로 시작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맞는 행정부로 성장해 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이끌어나간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자, 회사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가 되는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다 써버리면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액션 영화가 있어요. 액션 영화가. 네. 내가 처음에는 좀 약했어. 네. 하지만 그래서 악당이 나타났을 때 좀 당했어. 하지만 내가 이제 연습을 좀 했어. 악당을 이겼네. 이 느낌이야 그냥 모든 액션에 항상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고 나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여기다 전개가 된 거예요.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살펴봤는데요. 좀 더 먼 미래의 포부를 정리해 놨는데 만약 인사 담당자라면 이 자소서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 60점이 합격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55점 주기가 어렵죠. 네, 55점 주기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좀 고쳐도 달라지겠다 싶은 문장이 있다면 한번 뽑아주실까요? 이건 뭐 전반적으로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보통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지금 그런 역할에 대한 개념이 좀 덜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지원자께서 업무를 수행해 보셨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게 틀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안 쓸 수는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헤드헌팅 공고라든지 보통 경력자 공고를 한번 봐보세요. 현대자동차에. 그러면은 보통 과장급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뽑구나. 그럼 그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써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자소서를 첨삭을 다 해봤는데요. 예, 이 모든 평가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언짢아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네. 이번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학생이 지원하는 자동차 회사의 재경 직무는 어떤 자격들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은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는 건 당연히 중요해요. 전공 교과목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턴이라든지.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 완성차 업체에 대한 그런 산업의 특징, 그 다음에 이게 각 기업마다 회계 기준이라든지 뭐 계정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IR과도 관련해서 뭐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게 상장사이냐 비상장사이냐 뭐 주주회사 주식회사가 지주회사와 어떻게 또 연결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처리해야 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좀 확인하고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개인의 성향으로 보면 재경 직무는 어떤 성향이 맞을까요? 좀 뭐런가 이 CEO가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사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가장 먼저 찾는 거는 CFO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재무회계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찾고 가장 의지하는 게 결국 금고를 맡기는 열쇠를 맡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로열티가 강하고 의리가 있는 또 그런 좀 뭐랄까 무거운 좀 뭐랄까 무게감이 있는 듬직한 꼼꼼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훈 학생이 직무에 맞게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범용적인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기업, 본인이 이제 IT, 완성차, 그 다음에 서비스 직무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산업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재무회계 전문가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고민과 또 그걸 위해서 노력했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쉬는 시간 대신 물어주마 시간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 그래도 궁금한 질문들을 우리 세윤 씨가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동차 관련 기업에 취업하려면 운전면허증은 필수다. 맞나요? 궁금합니다. 예, 좀 초보적인 것 같기도 한데 좀 궁금은 한데요. 네, 사실 저희 와이프가 이거 보면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제가 한 10년 전인가? 하여튼 아주 옛날인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다니는 친구랑 사귄 건 아니에요. 네. 소개팅을 했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저도. 그때 제가 아마 진짜요? 그 CJ 다닐 때 그 차 운전을 하시냐 이렇게 물으면 운전면허증이 없다라고 하길래 현대자동차 다니시는데 운전면허증 없냐? 저도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식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필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내에 이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 직무라든지 관련된 분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있는 게 좋겠지만은 뭐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직무에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연히 있는 게 좀 더 좋겠죠.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해서 감점을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자동차 덕후들은 조금 더 유리할까요? 엄청 유리하죠. 엄청 유리한데 저희 학생 중에 이제 요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신용 불량자까지 간 거야. 자동차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예, 좀 젊은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잘 살려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합격을 했어요. 물론 이 경험만 갖고 합격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워낙에 이 친구가 준비된 부분이 많았고 근데 준비된 거에 비해서 너무 이쪽에 자동차에 너무 빠져가지고 네. 약간 허세 성향이 있었던 거지. 자동차를 보는 잘못된 삐뚤어진 시각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약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가지고 좀 더 어필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도.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초보적이고 좀 쉬운 질문 같은데도 너무 궁금한 질문들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예, 먼저 강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 지훈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예. 회사에 처음 입사하여 주어진 업무를 능숙히 수행하는 재무회계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와 샘 씨가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되셨습니까? 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 아까 잘하셨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네. 다들 시작 한번 해주시죠. 네.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3년 안에 800만 대를 팔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신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을 잘 보필하고 직접 네,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겠다. 네. 좋아요. 네. 회사에 처음 입사해 주어진 업무를 능숙히 수행하고 회사가 더 찾아갈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면서 회사의 미래와 저의 미래를 같이 찾아가는 재무회계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약간 뭐 이게 좀 회사 쪽에 일을 좀 넣고 싶은데 예.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예. 일단 둘 다 어쨌든 개인 관점으로 작성된 이 부분을 조직 관점으로 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좋은 것 같고요. 아까처럼 뭐 800만 대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 회사와 함께 이렇게 하겠다. 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800만 대를 위해서 재무직무에서 특히 어떠한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겠다. 뭐 예를 든다면은 뭐 회계감사와 관련된 업무들을 집중적으로 잘 수행해서 관련된 어떤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현대자동차의 어떤 영업이익 몇 프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현대자동차에 지원했다 안타깝게 탈락한 김지훈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할 부분 이야기해 주실까요?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너무 좋다. 하지만 산업을 뺀 다음에 직무를 공부하는 건 반쪽짜리 공부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산업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산업의 특징, 산업의 경쟁 우위 요소, 산업의 이슈, 트렌드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본인이 관심을 갖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시고 그걸 적용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합격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는데 그럼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뭐 비슷한가요? 아니면은 또 두 분야가 뭐 많이 다른가요? 많이 비슷해요, 사실.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연구 쪽이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 사실 연구 쪽을 채용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약간 그런 차이도 좀 있고요. 예. 회사의 어떤 이제 아이덴티티라든지 뭐 디자인 철학이라든지 약간 다르긴 한데 사실은 지원자 입장에서는 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죠. 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